기술사하고 지도사는 다릅니다. 기술사는 경험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사는 기준을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기술 지도를 하시든 예방 뭐걸 하시든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심사하시든 3월 달에 지금 하는 게 6월 달, 3월 달 지금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 좀 한번 그다음에 법령 이행 확인, 본사 컨설팅, 사전 안전 컨설팅, 위험성 평가하지. 그런데 가셔서 내가 자신 있게 할 정도의 실력 몇 배도 하셔야 돼요. 먼저 딱 세 문제, 예? 딱 세 문제야. 더도 없어. 블라인드. 1차 떨어졌어 내가 한 해. 그 다음에 가면 통상 기술사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알잖아요. 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몰라요. 뽑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번호를 뽑았습니다. 두 번째. 기가 막히게. 111번을 뽑았어요. 느낌이 될 것 같더라고. 번호가 벌써 딱 주는 감이 있잖아. 원래 블라인드. 원래 블라인드. 딱. 근데, 상대는 못 봐요? 오히려? 그렇지. 나는 반대로 얼굴 알았으면 나는 하여간 가만 안 있었어. 하여간 딱 떨어뜨렸다 그러면 하여간 내가 내 옛날 기술사 면접. 근데 그냥 에서 이렇게. 근데 격려만 했어요. 무슨 뭐 흑마기가 어쩌고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했다고 그래서 이러고 나가. 근데 안 보이니까 이게 내 표정을 이게 전달이 안 되잖아. 또 말씀대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좋을 수도 있네. 근데 이제 오히려 제일 부담은 세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엔. 저는 첫 해에는 8문제, 그때 나갔거든요. 그때는 보니까 8문제, 9문제도 내고 그래요. 지금은 다 그냥 기본이 3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끝이라니까요. 네. 재빈발자에 대해 종류와 재빈발자 유형에 대한 현장 내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문제가 이미 거기서 뭐 잠만 잘 줘도 80점 이렇게 안 줘요. 몇 점에서 차이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뭐 100%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문제가 좀 많으면 잊어버리면 나머지 거에서 좀 보충이 가능한데 딱 세 문제면 뭐 어렵죠.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현재는 1차는 3차 가면 다행히 2번, 3번은 안 물어봐요. 기업진단지도는 안 물어보니까. 진짜 이제 전문적인 것만 물어보니까 내가 건설이면 건설, 기계면 기계만 물어보는 거죠. 그것만 딱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깊이가 공학으로 가니까 건설 같은 경우는 건축 토목을 알아야 되죠. 아니, 제가 그럼 건축쟁이가 스프링 라인을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또 피니샤 있잖아요. 아스팔트, 기계. 그 위험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래요.
안전 작업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원투를 맞았잖아 이미. 그래서 몽롱한데 또 해보려고 했는데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피니셔가 있었나? 또 이제 생각한 게 피니셔는 얘는 사람보다 더 느린데. 사람보다 느리잖아요. 얼마나 느려. 포장하는 거라. 얘가 왜 위험하지? 사람보다 느린데.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더라고 그냥.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런 게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이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감시인도 있고, 사전 작업 허가서도 해야 되고, 주변 통제도 해야 되고, 신호 관계도 해야 되고, 장비 협착 방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한 7, 8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고, 뭐 장비에 대한 방호 장치나 현장의 여건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두 번째 면접 볼 때 소문 물어볼까 걱정해요. 그렇죠. 퍼트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예를 들면 그럼 뭐 답변하기가 쉽지 않죠. 그건 못 들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어쨌든 그 2차 보시려면 건축, 난 토목이라고 해서 건축이 나온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요. 옹벽 뭐 좌굴 이런 거 다 하셔야죠. 왜냐하면 시설 쪽 가면 공학을 조금만 아셔야 돼요. 이게. 공학 모르고 그 안전을 한다? 그래도 됐죠. 그래도 한 개년 정도 건설 안전이잖아요. 뭘 아셔야 돼요? 건설 안전이잖아요. 건설을 아셔야 안전히 할 수 있어요. 기계 안전, 기계를 알아야 안전을 하지. 기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분석해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지? 네? 어떻게 위험 요인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고 감소 대책을 내오실 거냐고요. 내가 이 기계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기계 하나하나의 기준이 있나? 스트레스 전단기 딱 들어가면 그 안에 막 뭘 어떻게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건설을.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일정 부분 그것도 다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오케이. 그래서 자 노동쟁이 이것도 조직에 따른 조직이 대응하는 겁니다. 대응.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조직 문화, 조직 문화 모형, 그죠? 그다음에 조직 특성, 그다음에 집단, 팀 이렇게 왔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노동쟁이, 파업, 태업, 사보타주. 제품과 불량 업무에 적극적인 수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고의적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사보타주, 보이콧 한다 그러죠. 피켓팅, 오케이? 피켓팅. 자, 이게 노동자 측, 근로자 측이 하는 겁니다. 근로자 측.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특별히 이거 뭐 어떻게 외우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 조직은 그래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만한 거예요. 준법 투쟁. 가장 좋은 거죠. 준법 투쟁. 불법이 아니라 준법. 연장 근무를 거부. 준칙 투쟁. 이런 거. 자, 사용자 측은요. 우리는 뭐예요? 사용자. 사용자가 가장 센 거 뭐예요? 네? 사용자. 폐쇄시켜버리는 거예요. 대체 고용.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규칙이나 이런 데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 관리에서 이제 인사 관리를 볼 것이냐, 그죠? 경력 관리를.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요. 동기부여도 결국에 뭐 사람을 잘 관리해서 동기부여를 시킬 거냐, 조직을 아니면 직무를. 근데 여기는 그냥 경력 관리를 여기다 놓았어요. 자, 경력 관리. 아까 샤인이 누가 나왔죠? 조직 문화에서 샤인, 딜, 케네디, 퀸, 그다음에 치레스는 누구지? 아토스, 그죠? 자, 그래서 경력의 샤인의 개인 경력 요구 요건, 닷은 보세요. 배가 항구의 정박, 이것도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런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시 뭘까? 이럴 거 아니에요. 개인을 배의 경력 목표를 항구에 부여한 것, 이거를 그냥 샤인이 이 경력 요구 유형해서 다시라고 다수를 표현합니다.
관리지향, 그다음에 기술진흥지향, 안전지향, 그다음에 사업가적 창의성지향. 관리지향, 경력관리를 관리 유형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왜 회사 보면 관리자는 그런 하고, 걔는 엔지니어처럼 그러니까 줄을 잘 서서 뭐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내 실력이 좀 좋아서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유형이. 그래서 경력 모델,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내가 경력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 모형인 거예요. 기술진흥지향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지향, 사업가적 창의성, 이런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업가적 마인드세요? 아니면 근로자적, 그냥 직장인 마인드세요? 그러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안 하시고. 사업하시게? 네. 나중에 지도사 하시면 이렇게 지역을 한번 잘 보세요. 어디가 가장 좋을지.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 계신 분.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래요. 괜히 뭐 특별하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말씀드린 서산의 건축사 거기 한번 부르려면 거긴 천안인가 대전에서 온대요. 그러면 이동비용이 더 비싸서 몇 배 더 돈을 더 내야 되고, 오지도 않는데 멀다고 하긴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홀입니다. 홀. 아까 샤인, 그 다음에 홀, 경력 단계 모델. 아까 이거는 경력 유형이고요. 자기가 어떻게 경력을 관리하는 유형이고, 그 다음에 경력 단계 모델은 탐색, 확립, 유지, 쇠퇴. 유지 단계,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생산의 시기이며 다음 세대의 의미를 중년의 위기가 나타나는 시기 단계. 지금 유지 단계시죠? 다? 전부 다. 개인의 경력 욕구 과정, 욕구 형성 과정은 경력 역할, 경력 정책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경력 정책위의 반응은, 그것도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 방어형, 절망형, 평가 미달형. 경력이 정체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도전적으로 공부를 해서, 예를 들면, 신치적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딱 꼬라지 내려갖고 그냥 딱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 이거, 이렇게 보니까, 그래.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네. 개인 경력은, 그것도 그래서 검은 걸로 좀 진하게 했는데, 조직에서 관리자로 경력을 쌓으면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로 경력을 쌓는 것. 조직에서의 관리자의 경력을 쌓으면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찌 보면 조직 내에서 매니지먼트로서의 관리자 역할을 한 20년 했잖아요. 근데 또 개인적으로도 내가 기술적인 것들도 다 성장을 하고 내 나름대로 또 도움도 받고. 자, 지금까지는 조직이었습니다. 조직 문화. 드디어 동기 이론. 조직에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일단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큰 틀에서 지금 메슬로우부터 쭉 나가는 거, 허즈버그, 그 다음에 알덜퍼, 이는 누구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메슬로우, 알덜퍼, 맥그리거, 허즈버그. 이렇게 보시면 ERP는 어디 있어요? ERG. 예. 알덜퍼, 생존. 이게 ERG가, G는 성장입니다, 성장.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기초적인, 저차원적인 욕구. 고차원적인 욕구. 이렇게 좀 자아실현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렇게 단어를 들어보시면 고차적인 거. 다른 건 저차적인 거. 요 허즈버거는 위생요인이에요. 위생이 저차원적입니다. 위생이 저차원적인 거예요. 여긴 X가
성악설 저차원적인 거 y 이렇게 딱 찍으세요. 메슬로우, 알도퍼, 맥그리거, 허즈버그 이렇게 나옵니다. 예. 부정적 측면으로 뭐 긍정적 측면 많이 나오긴 허즈버그가 많이 나왔어요. 허즈버그. 동기는 고차원적이에요. 이거 잘 읽어보세요. 충족 시에는 만족하게 되지만 불충족 시에도 불만이 생기지 않아. 충족 시에는 만족이 돼요. 성취, 책임, 성장, 인정. 그런데 위생은 충족 시에 불만이 들지만 만족감이 생기지는 않음. 불충족 시에는 불만이. 얘를 저차원의 임금이나 이런 거를 챙긴다고 그래서 고차원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저차원을 임금을 많이 준다 그래서 얘가 성장이나 가치관 이런 게 많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 뭐예요? 둘 다 충족해야 됩니다. 둘 다. 얘를 이 동기를 부여하려면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거. 자, 내용이론, 가정이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나왔죠, 뭐. 예. 욕구 단계, ERG, 성취, 이요인, 가지고 XY, 알덜퍼, 메슬로우 뭐 다 나왔어요. 무엇이 동기를 형성하는가? 과정은 어떻게 동기가 형성되는가? 아까 위에서 봤던 기대 이론, 브롬의 기대 이론. 근데 이건 왜요? 기대가하고 수단하고 도구. 그거 다 곱해야 돼. 뭐가 하나라도 안 되면 제로예요. 기대 이론, 어떻게 동기가 형성되는가? 공정성 이론, 목표 설정 이론. 아까 그 목표, 포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목표 관리법하고는 달려가는 거. 예. 동기 이론입니다, 이거 다. 성취 동기 이론도 있다. 또 한 문제가 이렇게 또 나왔어요. 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TAT라고 주제 통각 검사라는 게 있대요. 인격 진단 검사 하나로 개인의 성격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해 알려주는 검사. 이게 뭐 기본적으로 정신분석적 입장을 따르고 있고 특히 자아와 대상과의 관계를 다루는 자아심리학과 비추는 성취 동기 이론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측정 방법으로 TAT 주제 통각 검사. 브롬의 기대 이론 나왔어요. 브롬의 기대 이론, 과정 이론입니다. 다른 사람들 간의 동기의 정도를 예측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서로 다양한 가업에 기울이는 노력을 기준하는 것이죠. 기대, 수단성, 유인가. 기대, 수단은 마이너스 1값도 있어요. 예. 기대는 0값이고, 그래서 뭐 곱하면 0이 돼가지고 기대가 0이면 기대 이론은 제로예요. 이렇게 돼요. 예. 있을 거야. 수단. 따르겠지. 내가 성적을 내면 이런 것들이 따르겠지. 유인가, 선호도 또는 유의성. 내가 생각하는 연목 수준 이상이나 승진을